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64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입니다. 1등 뽑는 건데 만약에 2명 이상 1등이 나오면 맨 마지막 줄에 2명만 추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도 또 똑같이 1등이 2명 이상 써낸 사람이 나오면 그때는 추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 2등도 뽑습니다. 2등. 이게 3번 밑줄 지우세요. 그 동그라미 3번 중요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를 했었는데 기출문제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 응찰가, 입찰가, 매수 신청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니까 10% 하면 2천만 원. 그러면 남은 돈이 얼마냐면 2억 3천 남았습니다. 2억 3천만 원.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1등이 2억 5천 써냈으면 2등은 2억 3천만 원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 2등으로 뽑습니다. 왜 2등을 뽑느냐면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2천만 원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면 이거 안 돌려줍니다. 우리 일반 매매에서도 계약금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계약금 떼먹죠. 안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거 2등한테 2억 3천에 팔아도 결국 1등에게 2억 5천에 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보증금을 안 돌려주니까.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으면 재매각을 하지 않고 경매 절차를 종결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자, 그 다음에 646페이지 유찰 시 세매각의 경우에는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메뉴에 20% 정도 아까 가격 깎아준다고 했죠? 또는 30% 세매각, 유찰돼서 세매각 하는 경우에만 가격을 깎아줍니다. 647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2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항고 보증금으로 내야 됩니다.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밑줄 치시고요. 우리 프린터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56번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그 56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647페이지 매각 대금의 납부인데요. 양과로 1번 대금 납부 기한입니다. 기한. 지급 기한입니다. 기일이 아니고 기한. 옛날에 기일이었습니다. 오늘 25일입니까? 25일까지 돈 내면 된다고. 옛날에는 25일 날 하루만 돈 낼 수 있었습니다. 기일일 때는 문제가 뭐냐면 채무자가 빚 갚아버리고 은행에 저당권 말소하면 하고 경매 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었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대금 지급 기한이니까 빨리 돈을 내면 동그라미 2번이 아니고 양가로 2번 대금 납부 효과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7조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 없이도. 그래서 빨리 돈을 내버리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대금 납부 기한이니까. 자, 그 다음에 650페이지 배당입니다. 배당 순위인데 시험에 2번 배당 순위가 나온 적은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영순위라는 게 순서가 가장 빠르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배당해 주는 게 경매 집행 비용,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1순위가 소위 최우선 면제입니다. 이게 최우선 면제되는 거고요. 2순위 당해세. 당해세라는 건 뭐냐면 당해 부동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학원 건물 이게 경매 넘어가면 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안 낸 게 있다면 이거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이게 뭐냐면 3번, 4번은 쉽게 말하면 물권입니다. 물권.
물건인데, 근데 물건이 아닌데 물건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확정일자, 임차인, 확정일자에 있는 임차인, 그 다음에 조세채권. 이거는 물건, 건저당 이런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는 7월 8일 날 받고요. 재산세의 법정기일은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일입니다.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은 고지서 발송일,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것은 신고한 날이 법정기일입니다. 그럼 법정기일이 만약에 재산세의 법정기일이 7월 16일 날 되니까 7월 12일이라고 그냥 가정하고요. 이게 법정기일은 매각물건명세서에 보면 언제든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건저당이 만약에 7월 15일이라면 배당을 어떻게 주냐면 순서 먼저 거 이거 1순위 배당해주고 그 다음에 남는 돈 조세채권, 그 다음에 건저당. 즉 조세채권이나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물건이 아닌데 물건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앞서 있으면 먼저 배당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물건처럼. 그래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니까 굳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거의 안 하죠. 확정일자 받으면 배당 순서에 있어서는 물건하고 똑같다고요. 후순위 물건보다는 확정일자 먼저 받은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는다고요. 그 말입니다. 지금 3번, 4번은. 그래도 또 돈이 남으면은 월급, 임금채권, 월급 주고요. 그래도 돈이 남으면 세금, 후순위 세금 배당해 주고요. 그래도 돈 남으면 7순위가 각종 공과금입니다. 의료보험료라고 했는데 국민건강보험료죠. 의료보험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료고요. 이렇게 의료보험료라고 나오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왔다는 얘기죠. 시험에 나왔으면 정확하게 썼겠죠.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8순위가 일반 채권 맨 마지막에 배당을 해줍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그 4순위까지도 배당 잘 안 됩니다. 즉 물건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물건 이거 하나 정도만 배당받습니다. 보통 보면 현실적으로. 그래서 물건 중에서 후순위 물건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은 뭡니까? 비우량 채권 이 말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비우량 채권입니다. 즉 후순위 채권이라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대요. 저축은행이 옛날에 상호 신용금고 이런 거죠. 그 저축은행 이런 데는 금리가 엄청나게 비싸요. 후순위 제1금융권에서 대출 안 되는 거 대출해 준다고 후순위로. 후순위를 하니까 떼일 우려가 높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금하려면은 제1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것보다 상호 저축은행 이런 데 하면은 이자 더 많이 주죠. 농협에 예금하니까 1% 주더라고. 이자 1%. 그래서 제가 금리 이자 많이 주는데 저축은행 하자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 돈 몇 푼 된다고 저축은행까지 이거 찾아가고 할 거 그냥 나눠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제 맘대로 못하니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얼로만 살아봐가지고 그게 그냥 학원에 오면 또 원장님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어디가 집에 가도 또 와이프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숨 쉬는 거 빼고 숨도 마음대로 못 쉬어요. 코나처 곤다 하고 막 또 혼내고 이러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입니다. 촉탁. 촉탁 등기입니다. 등기하러 등기소에 갈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서 촉탁 등기 해줍니다.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10번 인도명령입니다. 인도명령 거기 아까 제가 우리 프린트에도 봤잖아요. 6개월 지나면 안 된다 했죠. 지금 650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6개월 뒤에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6개월 이내니까 6개월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도명령이 명도 소송해야 돼요. 인도명령은 판사한테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판사가 인도명령서를 교부해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인도명령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 인도명령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금 납부하고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이 안 되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하려면은 최소한 소송 기간은 아무리 빨라도 무슨 소송이든지 간에 3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대체로. 그리고 소송비는 최소한 변호사비는 한도가 없어요. 변호사비는 100억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은 다 받더라고. 변호사 한 500만 원 정도 받아요. 대체로. 좀 웬만한 변호사들은 이름 있는 사람은 500만 원 받지도 않아요. 몇 천만 원, 몇 억. 정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은 형사사건 이런 거는 몇 억씩 받아요. 그러니까 그 소송비도 많이 최소한 300만 원 이상 들고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이 가능하고 세입자는 인도명령이 아니고 명도소송 대상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들은 이사비 달라고 거품 물고 들어놓으면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은 받아갔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인도명령이 가능하니까 돈 많이 줄 필요 없다고요. 지금은 한 50만 원 정도 줘요. 관행이 이사비를. 왜냐하면 그 인도명령을 받아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인부들이 와서 물건 꺼내면 그 비용은 일당은 줘야 되거든요. 그게 한 50만 원 정도 돼요. 아파트 층수에 따라서 이게 면적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가격이. 그러면 어째도 강제로 끌어내면 비용 줘야 되니까 그냥 이사비 5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나가라 이렇게 협의를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명도. 즉 그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그 세입자 기분 안 나쁘게 해서 잘 내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힘들어요. 경매에서 가장 힘든 게. 자, 공매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공매는 세금만 내가지고 그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하는데, 세금만 내가지고 하는 공매가 653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가장 많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 세금 체납, 세금만 내서 하는 공매. 세금만 내서 하는 공매는 경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653페이지 표로 비교해놨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654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2006년부터 딱 한 번 출제 안 되고 나머지 계속 한 문제씩 출제됐습니다.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생겼는데 그 당시는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지금 김누리 교수라고, 김누리 교수 알죠?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중앙대학교 교수인데 김누리 교수. 김한길 동생이 최명길이 뭐라고 해야 되나? 최명길의 시동생이구나.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제가 호칭을 시동생 최명길 시동생 김누리 교수. 이 사람이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더라고. 이분이 그 지금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인데,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비례해가지고 대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법조인이 대부분이고 국회의원이 서울법대 출신만 50명이래요.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이낙연 전 총리도 서울법대 나왔더라고요. 법대 안 나온 것 같잖아요. 느낌은. 그분도 법대 나왔어요. 서울법대 출신이 50명이 넘어요. 국회의원 중에. 그리고 언론인 출신, 대학 교수 출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외국에는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도 있고 중학교 선생님 출신도 있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학 교수 의견만 반영이 되고 그 비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나라 절반은 여성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도 절반은 여성이어야 되겠죠. 그것도 비례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김누리 교수가 주장한 게 중앙대학교. 근데 인지도는 김한길이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김한길은 쳐보면 동생 김누리 나오는데 김누리 쳐보면 김한길 안 나와요. 김한길이가 더 인지도는 높아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래서 지금도 즉 대통령 유력 후보가 1번, 2번이 다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법조인들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는 게 계속 지금 현직 대통령도 변호사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변호사고, 옛날에 군사 정권 때는 육사 출신이 무조건 대통령 됐는데 이제 투표해가지고 뽑으니까 전부 법조인들이 다 되고 있다고요. 법조인들이 이게 좀 탄력적 사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 맨날 수사만 하다가 이게 국민들 섬기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마음대로 자기가 지시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2006년도에 조건 없이 너무 법조인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도 입찰 대리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다고요?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한다는 건 돈 받고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일반인도 그냥 대리해 줄 수 있지만 법률행위 돈 안 받고는, 돈 받고 대리하는 거는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대리행위를 업으로 하는 거는. 근데 개업공개사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돈 받고, 이거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사실 개업공개사는 옛날에는 입찰 대리를 하면 경매 브로커라고 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이런 건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2005년도까지는. 근데 지금은 대리권을 허용함으로써 전문 직업인으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마음대로 대리를 하라고 맡길 수는 없잖아요. 금액을 1억을 적어내도 되고 1억 5천 적어내도 되고 2억을 적어내도 되는데, 그럼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는 거예요? 본인이 보는 거잖아요.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죠. 그럼에도 대리권을 준다는 거는 돈 받고, 그것도 공짜도 아니고 이제 사기꾼이 아닌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게 대리권을 허용했다는 거는. 자, 양가로 1번 박산의 대리의 범위, 그 시험에 29, 31에 나왔네요. 1번부터 7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그럼 대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소송 대리가 나와요. 소송 대리. 소송 대리는 아직도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명도 소송, 배당 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거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기일 변경 신청, 기일 변경 신청도 이게 소송 절차잖아요. 소송. 재판 기일을 바꾸는 거, 이것도 소송 절차니까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지금 박스 안에 있는 7개는 우리 프린터 34번에 있습니다. 34번에. 입찰표 대신 적어내는 거, 입찰 보증금 대신 내는 것, 돈 냈던 거 대신 돌려받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 대리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했던 거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서류 써내는 거, 돈 대신 내는 거, 돈 대신 돌려받는 거, 이런 것만 할 수 있다고요. 소송 대리는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있는데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중개 대상물하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똑같다고요. 그러나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에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하고 중개 대상물하고는 다른데, 중개 대상물하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똑같습니다. 근데 경매나 공매로 자동차도 경매 나와요. 근데 자동차 입찰 대리는 하면 안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자동차가 권리 분석하기는 훨씬 더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싸게 살려면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로 사면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 자동차 이런 거 중고시장에서 사면 사기가 많잖아요. 속이는 게, 사고 이력 이런 걸. 그러나 이건 감정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속이지는 않는다고. 중고로 사도. 그 공매나 경매로 나온 거 그런 것도 많더라고. 경찰들이 타던 차 이런 게 몇 년 되면 무조건 새 차로 바꾸게 돼 있나 봐요. 경찰 그 뭐 복무 규정에. 그래서 그런 게 경매나 공매로 많이 나와요. 그럼 굉장히 싸요. 그 사이렌 같은 거 이런 것도 자기가 다 고쳐야 돼요. 원상복 자기가 그냥 고쳐가지고 써야 된다. 그 대신에 가격이 싸니까 고쳐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그 매각 조건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 현 상태 그대로 매각한다. 개조하는 거는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적혀져 있다고요. 매각 조건이. 자, 그 다음에 655페이지 맨 밑에 결격 사유가 29회 때 나왔네요. 시험에. 결격 사유. 결격 사유 하기 전에 그 위에 등록 요건 보겠습니다. 등록 요건. 그 왼쪽이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요건, 오른쪽이 매수신청 대리 등록 요건인데요. 그 차이 나는 걸 보면 되겠죠. 실무교육을 매수신청 대리는 누구만 받는다고 돼 있어요? 대표자만 받는다고 돼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정설정, 이거는 뭐 우리 프린터 53번에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은 보정설정 미리 해야 되는 거. 요거는 우리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3번에 비교돼 있어요. 56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3번. 1번은 중개업은
업무 개시 전에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미리 해야 된다고. 미리 등록 전이니까 미리죠. 이런 게 차이 나는 거고요. 그 밑에 결격 사유가 있는데 결격 사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결격 사유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31번에 보면.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 31번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 보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게 있잖아요. 31번의 프린터. 자, 그러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반드시 거기 맨 위에 제가 안 했네요. 655페이지 맨 위에의 첫 번째 줄에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 밑줄 치세요.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개업공개사가 안 되는 사람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자동으로 안 된다고요. 따라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안 된다고요. 중개업을 못하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못하니까 당연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못한다고요. 자, 그 결격 사유가 1번이 출제됐었습니다.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박산의 655페이지 맨 밑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인데 그 뒤에 단서가 출제됐어요. 단 등록 취소로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이게 가로 안에 있는 게 출제됐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무 조건 없이 이걸 허용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는 여소야대였습니다. 여소야대.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애도 그냥 노무현이 이렇게 불렀어요. 여소야대니까 다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야당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 그냥 조건 없이 하려는데 야당에서 안 된다. 단서를 달았어요. 법원 행정처에서 정하는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 예규 규칙을 누가 정했어요? 법원 행정처. 법원 행정처는 법관들이 나중에 자기들 변호사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다 유리하게 만들었다고요. 그게 뭐냐면 가로 안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중개업 안 하겠다.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안 하겠다. 스스로 폐업을 하면 등록 취소한다고 기분 나쁘게. 그 제가 법원 행정처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안 하겠다고 폐업하는 사람을 굳이 왜 등록 취소하나? 안 하겠다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이렇게 했더니 그래 기분 나쁘라고 한다 이러더라고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제지에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고 폐업에서 등록 취소됐으면 다시 3년 안 지나도 등록할 수 있다고요. 이게 시험에 출제됐다고 단서가. 그 다음에 2번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2년 미경과자. 3번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4번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 5번은 이러한 결격 1번부터 4번까지 해당하는 임원이 있으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안 됩니다. 656페이지 등록관청은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 신청 서류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자격증 4번 밑줄 치시고요. 자격증 4번을 제출해야 되니까 소위 부칙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안 됩니다. 옛날에 복덕방 하던 중개인들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죠.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되고요.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안 하고 자격증 땄다고 곧바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만 할 수 없다고요.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여권용 사진은 2장입니다. 2장.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진 1장이거든요.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6번에 보정설정 증명 서류 미리 제출한다고요. 중개업의 경우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했죠. 양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수수료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우리 프린터 52번에 보면 있습니다. 52번에 프린터 52번에 동그라미 11번에 있네요. 52번에 동그라미 11번. 자, 그 다음에 657페이지 6번에 양가로 1번 등록 처분 첫 번째 줄에 14일 안에 밑줄 치시고요. 14일 안에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프린터 2번에 액션 비교 정리 프린터 2번에 맨 밑에 두 번째 까만 별표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매수 신청 대리는 14일이라고 되어 있죠. 2번에 맨 밑에 두 번째 까만 별표 14일입니다. 14일. 자, 그 다음에 657페이지 맨 밑에 법원의 휴장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그 다음에 658페이지 실무교육입니다. 우리 프린터 53번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53번에 5개 교육제도 비교해 놨습니다. 그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교육 유효기간은 1년이고요.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를 필수 과목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교육기관의 지정인데 대학, 전문대학, 협회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 프린터 53번에 공기업 X라고 되어 있죠. 그 표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보면 공기업 X라고 되어 있잖아요. 메뉴에 맨 위에 네 번째 표에 첫 번째 박스에 공기업 X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교과서 658페이지 박스에 있는 내용이라 공기업은 없잖아요. 거기 왜 공기업 X냐면 중개 실무교육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다고요. 자, 손해배상은 중개업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휴업 660페이지 휴업 폐업인데요. 맨 밑에 세 번째 줄 중개업하고 마찬가지로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3월 초과입니다. 3월 초과. 그 다음에 661페이지 양가로 2번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중개업 휴업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행위인데 대리행위 방식인데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대리행위마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문서가 뭐냐면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4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개실무에서. 민법에서는 대리권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감증명이 민법 시험에 인감증명이 있어야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X죠. 수권행위만 있으면 되죠. 수권이라는 게 줄 숫자, 대리권, 권리할 권리를 줬다.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수권행위입니다.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 예규 규칙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라고 돼 있어요. 대리권을 받았으면. 자, 맨 밑에 양가로 2번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사장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가지고 입찰표를 적어야 된다고요. 임원도 안 되고 소속공개사도 안 된다고요. 오직 대표이사만 가능합니다. (662페이지) 사건카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맨 밑에 사건카드 5년 보존해야 됩니다. 5년.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입니다. 예, 우리 프린터 5년 보존이 41번에 4번, 5번, 6번에 있죠. 3개.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입니다. 5년 보존해야 된다. 663페이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동그라미 D것 경제적 가치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리얼의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 등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득 관련 조세, 세금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세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함에 따라 인수해야 될 권리, 그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전세권, 임차권을 세금 적혀져 있잖아요. 그걸 설명해야 된다고요.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처음에는 감정가격이라고 안 나오고 그냥 경제적 가치라고 출제됐습니다. 확인 설명서 몇 년 보존이라고요?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우리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7번에 보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46번에 동그라미 7번.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다. 자, 그 다음에 664 보수입니다. 보수 영수증인데요. 거기 664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보수가 100만 원이면 법정 보수가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은 100만 원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상이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라고 해야 맞다고요. 그러나 시험에 이상이라고 나와도 X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제가 법원 행정처에 이거 잘못됐다 이러니까 그 왜 이렇게 별나게 자꾸 따지냐면서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대충 좀 넘어가자,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세상에 불만이 많냐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지만 어쨌든 이상이라고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영수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영수증을 교부는 해야 됩니다.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교부할 의무, 보존할 의무 모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대금 지급 기한일. 우리 중개보수는 잔금 치료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매수신청 대리보수는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그 밑에 넓혀보기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제 프린트에는 그 52번에 다 적어놓기는 했습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52번에 프린트에 있기는 다 있습니다. 52번에 12번, 13번, 19번까지 있는데 그게 지금 665페이지까지 표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각종 신고 의무인데 666 각종 신고 의무 중에서 그 두 번째 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10일 이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치세요. 중개업을 휴업하려면 3월 초과 휴업하려면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매수 신청 대리를 3월 초과 휴업하려면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 사후에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또 한 번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하고도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2번을 밑줄 치놓으시고 이 10일이라는 게 우리 프린터는 40번에 11번에 있네요. 40번에 11번. 40번에 11번 10일 이내 사후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는 동그라미 2번, 3번 밑줄 치십시오. 2번, 3번 한 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나머지는 2번, 3번 빼고는 읽어보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변별력이 없어 시험에 안 나오고요. 2번, 3번 나왔는데 2번, 3번은 왜 시험에 나왔냐면 경매라는 거는 경쟁매매잖아요. 경쟁매매. 가장 높은 가격 써낸 사람
한 명한테만 파는 거죠. 그 2명, 그래서 사기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2사람한테 내가 낙찰받아 줄게, 1등 시켜줄게 하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받고 매수인이 되지 못했다고 50만 원 받고 실비 30만 원 받고 해서 최대 130만 원까지 받아 먹으면 안 된다고요. 옛날에 한 남자가 2 여자한테 동시에 당신만을 사랑한다 하면 혼인빙자 간음죄로 처벌받았어요. 옛날에는. 그럼 지금은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은 손해배상 해요 안 해요? 2사람한테 동시에 사랑한다 했으면. 2사람한테 동시에 사랑한다고 돈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주로 사기죄로 처벌하더라고요. 혼인빙자 간음은 안 되는데 2사람한테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속였잖아요. 기망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2사람한테 내가 1등 시켜줄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한 명만 뽑는 건데 1등이 둘이 동시에 나오면 둘이 추가 입찰한다 했죠. 그래도 또 1등 나오면 추첨을 해서 결국 최종 1등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게 금쟁이라고 그래. 동그라미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된 행위. 변호사들도 피고 원고 2명 대리 못하죠. 한 명만 대리해야지. 2명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줄게 하면 그건 완전 사기잖아요. 그 쌍방대리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2명을 동시에 내가 1등 시켜줄게, 낙찰 받아줄게 하는 거잖아요. 3번은. 2번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하나는 본인으로 매수 신청하고 하나는 대리인으로서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시험에 나왔다고. 2번 3번이. 667페이지 지도감독관청 시험에 출제됐었는데요. 양가로 1번 법원 행정처장. 우리 프린터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입니다.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동그라미 3번 4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협회를 지도 감독합니다.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하여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를 지도 감독합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 668페이지. 다만 지방법원장은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을 어디에다 지원장하고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요. 양가로 4번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50번에 동그라미 3번. 양가로 4번이 50번에 동그라미 3번. 자, 그 다음에 절대 필요적 등록 취소. 제가 공인중개사법은 행정처분 2문제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매수신청 대리는 지금 이번 시간에 하고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이 많은 내용에서 한 문제 나오고 안 나온 적도 있다고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행정처분 다 암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밑줄 치세요. 특이하니까 시험에 나왔어요. 폐업해도 등록 취소한다고 했잖아요. 기분 나쁘게. 중개업을 폐업해도 등록 취소고요. 매수신청 대리 지금 우리 책에는 이걸 안 적어놨는데요. 공인중개사법상 폐업뿐만 아니라 매수신청 대리 폐업도 등록 취소입니다. 우리 책에는 지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폐업하는 것만 적어놨는데요. 매수신청 대리를 폐업하는 경우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입니다. 기분 나쁘게.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동그라미 8번만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8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우리 프린터 44번에 15번에 있습니다. 44번에 15번. 44번에 15번. 44번에 15번 밑줄 치시고요. 44번에 12번하고 구분해야 돼요. 44번에 12번하고 15번하고 똑같은데 12번 중개업의 경우 절대적 취소고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 임의적 취소라고 똑같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취소해야 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이하니까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적 업무정지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 줄에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죠. 근데 이거는 1월 이상 2년 이하. 우리 프린터 45번에 2번에 있습니다. 45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45번에 동그라미 2번.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4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6월 이하입니다. 42번에 동그라미 2번. 중개사무소는 6월 이하고 매수신청 대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 출제위원들이 능력이 된다면, 찾을 수 있다면 이런 거 비교하는 걸 시험에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출제위원들이 사실 학원 강사처럼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 볼 때 그냥 찾아서 내는 거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안 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시험에 내면 이렇게 비교되는 거 위주로 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적 취소에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1번 휴업 또는 이규칙상 휴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중개업을 휴업하든 매수신청들이 휴업하든 절대적 업무정지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중개업을 폐업하거나 매수신청들이 폐업해도 절대적 취소라고 했죠. 휴업 안 하겠다고 휴업하는 사람을 굳이 또 업무정지, 반드시 업무정지를 한다고요. 기분 나쁘게.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라고 했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670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의견 진술 기회 부여입니다. 10일 이상, 두 번째 줄에 10일 이상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가 취소 3개는 청문한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뿐입니다. 그리고 중개업의 경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 위반하면 징역, 벌금, 과태료 전혀 없습니다. 오직 행정 처분만 있습니다. 지금 매수 신청 대리 지금 오늘 한 중에서 징역, 벌금, 과태료 없잖아요. 오직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2개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는 전부 다 10일 이상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청문하는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 업무정지 등록 취소 처분 관리대장 5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라고 했습니다. 41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41번에 동그라미 6번. 41번에 동그라미 6번. 3, 4, 5, 6 4개밖에 없습니다. 5년 보존하는 것.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표시제거 및 사실표시입니다. 맨 마지막에 업무정지 당하면 출입문에 업무정지 당했다고 써붙여야 된다. 우리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 당해도 업무정지 당했다고 써붙이라는 말 없죠? 저는 태어나서 이때까지 업무정지 됐다고 써붙이는 중개업소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다니다 보니까 업무정지 당한 중개업소는 아직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지요?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해당 등록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 전국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등록관청에 물어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정지 됐는데 지금 업무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마 안 할 겁니다. 그 업무정지 됐으니까 아마 못 할 겁니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묵시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에 몰래 하도록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안 써붙여놨으니까 일반 국민들은 모르죠. 업무정지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 당했다고 써붙일 필요가 없는데 매수신청 대리는 업무정지 당했다고 써붙여야 된다고요. 그 논리적으로 보면 써붙이는 게 맞아요? 안 써붙이는 게 맞아요? 써붙여야 되죠. 심지어 전 술집에 가서 옛날 회사 다닐 때 저는 지금 저도 아들도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술 못 먹어가지고 그만둬야 되겠다더라고. 계속 지금 위에 사람이 술 먹으라고 해서 술 담배 못해서 그만둬야 되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네가 알아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고
뭐 알아서 하라고만 했는데 저도 그 힘들었거든요. 술 못 먹어가지고 옛날 회사 다닐 때. 그 어느 술집에 부장이 맨날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빨간 줄 꺼놓고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몇 년 몇월 며칠부터 며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장님 들어가면 잡혀갑니다. 감옥 갑니다. 빨리 집에 갑시다 하니까 따라와. 개구멍 있어 하고 또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문도 딱 붙여놨는데 못 들어가게 다른 문으로 또 들어가서 결국은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존다고 또 때리고 졸고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저는 막 졸고 있는데 자기는 어디 사우나 가고 없고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부장이니까 그래가지고 또 위에 사람한테 가장한테 맨날 너는 왜 조냐 낮에 뭔 짓거리 밤에 무슨 짓거리 하고 조냐고 또 요거도 묻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또 집구석에 안 들어오고 뭐하고 돌아다니냐고 욕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회사 생활이 10년 가까이 그래도 한 회사에 다니긴 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학원 강의는 거기에 비하면 엄청 좀 편한 것 같아요.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술 먹자고 누가 한 사람이 없으니까 술 먹자 해도 안 먹으면 되고 강의한 핑계 대고 이러면 되니까 밤에도 강의하니까 오히려 차라리 밤에 강의시키는 게 더 좋아요. 술 먹이는 것보다. 여직원도 막 욕하고 그러다 술도 못 처먹는 게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욕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매수 신청 대리는 매수 신청 대리 당했다고 써붙여야 된다. 그 다음에 등록증 반납입니다. 7일 이내 반납. 반납하는 거는 우리 프린터 39번에 3, 4, 5에 있습니다. 7일 이내 반납하는 거 3개입니다. 프린터 39번에 3, 이걸 프린터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을 봐야 알아요. 지금은 이게 뭐 처음에 받으면 막 스트레스 받는다 하더라고. 이거 뭐 받자마자 막 빡빡하게 적혀 있으니까 39번에 3, 4, 5 있죠? 찾았어요. 39번에 3, 4, 5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 프린트 있는 거 이것만 2장만 정확하게 알면 80점 받는다고요. 정확하게 알면. 그 정확하게 모르면 찾아봐야 돼. 교과서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줄여나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럼 찾아봐야 돼. 법조문 가장 중요한 거는 법조문 찾아보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교과서도 틀린 게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법조문은 오류가 없습니다. 거의. 간혹 오류가 있는 경우 있더라고. 그럼 법원 행정처에 전화하면 바로 바꿔주더라고. 오류 있는 거는. 7일 이내 반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사망한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한 경우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7일 이내 반납합니다. 자, 우리 프린터 50번에 또 있습니다. 이것도 50번에 44번 50번에 44번, 예, 51번에 50번이 아니고 51번에 44번부터 46번까지 있네요. 46번까지 51번에 거기에 보면은 44번에 보면 44번에 보면 사망을 해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미제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45번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5번에 보면 중개업의 경우는 법인이 해산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합니다. 근데 47번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반납한다고요. 프린터 51번에 44번부터 46번까지 원래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했거든요. 옛날에. 그 제가 질의를 했어요. 저 세대를 지금 길거리에서 만난 여자하고 살고 있는데 아직 주민등록으로는 안 옮겨놨는데 그래도 제가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 사실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세대를 같이 한 사람이 공인중개사법 공부 안 하면 몰라서 반납 안 하는데 몰라 반납을 하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세대를 같이 한 사람 업무 정지할 건 뭐 할 거예요? 세대를 같이 한 사람이 업무 정지라는 거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업무 정지할 수 있는 거죠. 그 가태료 한다는 말, 가태료 부과한다는 말도 없잖아요. 그 제가 이건 뭐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냐고 사람들이 상속이나 돈이나 받아 챙길라 하지 이거 누가 반납하겠냐고 이렇게 따졌더니만 없애버려 삭제해버렸어요. 중개업은.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제가 귀찮아서 말 안 했더니만 아직도 반납하라고 돼 있어요. 사망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근데 사실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공인중개사법 이거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죠. 반납해야 되는 줄. 반납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법조문이 시험에 나오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사망해도 반납 규정이 없고
매수 신청 내린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한 자가 반납해야 된다. 프린트 51번에 44, 45, 46 4개를 비교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교과서 다 끝났습니다. 처음 이제 첫 바퀴 끝까지 다 했습니다. 1, 2월. 다음 주부터 8주 동안 지금 강의계획표 3, 4월 나온 거 봤죠? 저기 시간표 봤죠? 강의계획표가 아니라 시간표 봤죠? 공인중개사법은 4월 15일인가 휴강이에요. 4월 15일. 9주, 8주 강의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그래서 4월 15일 날은 휴강이니까 예측된 삶을 살려면 한 번씩 놀러도 가고 그래야 돼요. 공부만 계속 하면 지쳐가지고 쓰러져요. 리듬을 타야 된다고 계속. 왜 일요일이 있겠어요? 일요일 하루 쉬라고 일요일 있는 거거든요. 토요일. 지금 국회 심상정 후보는 주 4일째 도입한다고, 이재명은 4.5일째 금요일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오후 퇴근시켜가지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토요일까지 근무했어요. 저는 제가 다닐 때 이제 격주 휴무했어. 격주 휴무주 막 격주 휴무해서 토요일도 쉬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토요일 쉬는 건 당연한 거죠. 또 금요일 오전에만 일하고 이렇게 바꾸면 또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아까 법정에 가서 그 경매하는 것도 한번 보고 남한강가에도 한번 가보고 좀 놀면서 하라고요. 지금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오버페이스를 하면 빨리 지쳐서 매니즘에 빠져서 포기한다고요. 나는 이거 아무리 해도 돌대가라서 도저히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포기해.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포기를 안 하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초반부터 무리하게.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